옛날보다 지금 투자하기 훨씬 더 쉬운 환경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 의견이에요. 이건 인터넷에도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시면 굉장히 그냥 전체적으로 횡보 느낌이에요. 근데 딱 봐도 다우보다 나스닥이 지지선 레벨이 딱 올라가는 게 보이죠. 다른 주식은 약간 횡보인데요. S&P는 사실 나스닥이랑 다우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선 레벨이 올라가고 그만큼 기술주 강세였다고 오늘도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 많은 분들이 기술주, 빅테크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S&P보다 사실 나스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스닥을 봤을 때 딱 저항선 근처의 레벨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선 풀백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선 레벨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올라가는 지지선 레벨도 생겼고, 저항선 레벨도 이 지지선 레벨이랑 평행으로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로 봤을 때 지금 딱 그 포인트에 있긴 한데 뚫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저점에서 거의 20%가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도 지금 반등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면, 아마존이 좀 크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여기 소프트웨어 주식도 좀 그린 색깔이 많죠. AMD가 올라가고 인텔은 내려갔고요. 인텔 팔고 지금 AMD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AMD가 힘든 환경에서도 성장률이 좋은 실적 발표를 지금 리포트하고 있는데, 보안 기업 폴티넷이 좀 내려가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오늘 좀 같이 하락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오늘 제일 큰 움직임은 유가예요. 유가가 그냥 하락을 했어요.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에너지 주식이 하락을 하고, 그게 지금 기술주한테 단기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US 오일 이걸 보시면 지지선 레벨이 끊겼죠. 여기서 그 다음 이제 하락 중인데, 물론 살짝 지금 지탱 캔들스틱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하락 밴드에 있어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최근에 빠른 스피드로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지금 기술주랑 성장주에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라이브 음식 가격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유가는 봤으니까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고, 커퍼 이런 것도, 구리 이런 것도 많이 최근에 내려온 걸 제가 많이 언급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 관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소이빈스, 콩, 윗, 나무, 럼버, 치즈, 밀크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달에 좀 내려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콩은 오히려 올라갔긴 했는데 좀 내려오는 게 전체적으로 보여요, 음식이.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종류 같은 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건 올라갔고 어떤 건 내려갔고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란 가격이 생각보다 올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이브 데이터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는 사인이 보이고 있다. 특히 유가가 내려오는 게 지금 기술주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리얼리티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P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재 P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애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비싸지만 이건 클라우드랑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서 조금 더 높은 몰터폴을 디저브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애플은 싱글 디지트 EPS 그로트인데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서 27P 너무 비싸요. 네, 테슬라는 비싸는 거 다 아시고 계시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높고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싱글 디지트 그로트의 이 정도 P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P로 봤을 때 은행주랑 에너지 주식이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주도 구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낮은 편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P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P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정확해요. 근데 에너지 주식 어마어마하게 지금 싼 거 딱 보이시죠? 그만큼 많이 최근에 하락했다는 뜻인데, 이게 진짜 제일 억울한 섹터 같아요. 근데 알고리즘 자체가 유가가 하락하면 그냥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올 때 한 번 빼고는 무조건 그냥 유가 따라 움직일 거예요. 이 섹터는 어쩔 수가 없고, 은행주가 캔슬레이션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저렴한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하는 섹터 중 하나예요. 물론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기 섹터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풀백에 있을 때 좀 접점 매수를 하시면 좀 매력적이지 않은 섹터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 가이던스를 아마존은 올려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PE로 봤을 때는 지금 높은 포인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P로 봤을 땐 보시다시피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높죠. 그만큼 애플은 좋은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뉴스랑 발류에이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개별주 실적 발표 중요한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약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있다고 말을 했고, 사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가 하락,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그리고 바이백. 요게 중요해요. 기업들이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캐시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쉐어 바이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그래서 지탱해 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실적 대비는 그저 그런데 애플이 바이백이랑 그리고 현금 그 자체가 워낙 재무제표가 탄탄한 회사기 때문에 발류에이션이랑 다르게 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똑같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몇몇 뉴스를 또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4일 전인데 3일 전 곧 하락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겐 스탠리 오늘 뉴스죠. 전체적으로 지금 골드만 오늘 뉴스예요. 주식이 한 레벨 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골드만이 얘기했고요. 에버콜 줄리엔 이것도 어제 뉴스예요. 그래서 아직도 좀 하락할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지금 뉴스를 많이 보면요. 근데 사실 요거는 반반이긴 해요. 근데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요런 의견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자, 그래서 제가 S&P 500을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때 여러분, 금리가 지금 3이 곧 될 거예요. 근데 3이란 금리가 10년 동안 없었어요. 여기 금리가 이제 2.5였고요. 그래서 제 분석으로 봤을 땐 발류에이션 분석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이상 저는 사실 이 레벨까지는 내려왔어야 됐다고 봐요. 근데 안 내려오고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간 상태이죠. 근데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 그리고 분석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이거는 의견인데, 주식이라는 게 전 발류에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 생각에는 투자자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금 비중도 많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주식이 전 발류에이션이랑 꼭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건데, 제가 왜 지금까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 편인데, 옛날보다 지금 투자하기 훨씬 더 쉬운 환경이잖아요. 이건 정말 제 의견이에요. 이건 인터넷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빈후드에서도 쉽게 이제 주식을 살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왔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 옛날보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지금 투자자들이 많을 거고요. 저는 발류에이션이 꼭 옛날 레벨로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커미션도 이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만 5불씩 받았어요. 근데 이제 로빈후드 앱이 나오면서 커미션도 0%니까 이제 주식을 훨씬 사고 파는 게 쉬워진 상태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적용되지 않았나. 팬데믹 때 돈을 풀어서 어마어마하게 캐시가 많고 그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 객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실적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선, 지지선 레벨 제가 꼭꼭 찝어주면서 이 레벨에서는 그래도 매수하는 게 낫다. 이 레벨에서는 그래도 매도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RSI도 꽤 높고 스토캐스틱도 꽤 높고 실적이 엄청나게 스펙테큘러 하지도 않고, 사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요, 이런 포인트에서는요 조금씩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풀백 있고 이런 이동평균이나 뭐 지지선 레벨이나 반등할 때, 그럴 때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좀 얘기를 바꾸면 이제 계속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데이터를 좀 몇 개 준비했어요. 이걸 보시면 전체적인 요 EPS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가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때 EPS가 폭락한 게 팬데믹 때문에 폭락했고, 다시 EPS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EPS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지는 않죠.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그만큼 실적이 좀 지탱해주고 있다, 생각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 전까지 7월에 업데이트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번 실적 섹터별로 봤을 때 보세요.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아요. 어버브는 이제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인라인은 뭐 예상이랑 비슷하게 나왔고, 빌로우는 이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섹터인데, 이제 섹터적으로 봤을 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80% 비, 20% 빌로우예요. 생각보다 지금 괜찮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EPS 이제 어닝스 그로트로 봤을 때 에너지 주식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인포 테크놀로지 보시면 1.3%밖에 안 돼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PS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주식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도 유가가 하락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수 분석은 이미 해드렸으니까 이제 테슬라랑 애플,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홀드한 주식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마감을 해드리려고 해요. 테슬라가 지금 좀 차트적으로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테슬라도. 왜냐하면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에요. 지지선 레벨 제가 그려놨고, 여기 올라가는 지지선 레벨 3포인트 그려놨죠. 단기적으로 돌파했을 때 지금 상승 기간이 있고, 최상위 케이스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능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925불인데 아직까지도 10% 조금 더 남았어요. 여기 레벨이 딱 104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최상위 케이스는 전 여기까지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강할 때 테슬라는 좀 잘 올라와 주더라고요. 근데 또 하락할 때는 또 무섭게 하락하기 때문에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두 번째는 애플인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지지선 레벨 잘 유지해 준다면 요런 거의 버블식으로 올라갔죠. 이 갭 상승이 있었는데 결국 더 올라 주더라고요, 조금. 요것도 이제 전 저항선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올라가는 거요, 지금 이 실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올랐고 이제 차트적인 흐름으로 봐야죠. 저는 그래서 애플은 업사이드는 한 3.5% 정도 더 최상위 케이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옵션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시려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홀드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근데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 대신 이제 이동평균 보이시죠? 요게 끊기기 시작할 때, 그 하락 트렌드가 특히 개파락이나 뭐 빨간 캔들 스틱이 많이 보일 때,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